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볼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다이어트나 또 건강을 위해서 이른바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저염식을 하고 계실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저염식이 혈액 속 소금 농도를 떨어뜨려서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 또 지나친 저염식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 호르몬을 방해해서 또 당뇨병의 위험이 커진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짜게 먹으면 무조건 좋다, 이런 식의 그런 내용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여기실 맞춤의학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건데 어떤 것이 정설인 양 몰고 가는 걸 좀 지양해야 할 텐데요. 네. 그렇다면 먼저 맞춤의학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어떤 식으로 용어가 쓰이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맞춤의학은 일단 영어 표현으로 보면 personalized medicine, 즉 개인에 맞춘 의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의학과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명과학자들은 맞춤의학을 얘기할 때 인간 유전체학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그리고 유전체학 연구들의 결과가 그러니까 실제 수준에서 현실화되는 것, 이것이 이제 맞춤의학이다, 이렇게 보면서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약물 유전체학과 그리고 개인 유전체학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생명과학이 어떻게 보면 최첨단이다,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또 한의사 같은 분들은 과거에 그 이재마의 사상의학처럼 양과 음의 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 이런 부분도 일종의 맞춤의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학자들은 맞춤의학을 새로운 그 의료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를 예방의학이라는 용어와 좀 동일시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심지어 자기가 아픈 곳에 따라서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해외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전전하는 것도 일종의 맞춤의학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마케팅적인 관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의나 이렇게 쓰임새가 좀 많이 이제 다양한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체질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받는다, 이 정도를 알았는데 의외로 여러 가지 설이 있네요. 정확한 정의는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게 이와 관련해서 미국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맞춤의학에 대해서 개인들을 특정 질병이나 특정 치료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데 그 감수성이 다른 하위 집단으로 분류해서 각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그런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미국 국립개놈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도구로서 개인들의 개별적인 유전적 프로필을 사용하는 새로이 부상하는 의학적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맞춤의학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의나 규정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보면 유전적 요인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치료,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전적 정보까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치료 효과가 당연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애주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건강 검진만 받으면 항상 아기간 같은 수치가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또 드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이 나중에 간 쪽에 질병을 갖게 되면, 원래는 되게 좋은 간이었는데 그러면 그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발병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분 같은 경우 알코올보다 다른 음식물에 의해서 독성, 이런 것에서 간이 안 좋아진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치료법을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맞춤 의학을 제가 쉽게 단편적인 예로 말씀드린 거였는데, 같은 항암제라도 사람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런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요새 이제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맞춤 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대 의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접근, 이런 것들과 좀 다른 방식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대 의학의 보편적인 접근과 다른 방식이라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다 처리를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울증 치료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대 의학은 일례로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 모두에게
이들의 유전 형질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전에 프로작이라는 그런 항우울증 치료제 그런 것을 투여 용량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써왔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질환에 대해서 하나의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획일적 그런 치료를 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5년이었는데 마이클 아담스 콘로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이런 보편주의적 접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안전한 허용 내에서 그 항우울제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콘로이라는 그 소년이 프로작의 그 체내 대사에 관여하는 대사 효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만약에 유전적 특징을 파악하고 유해한 약물 반응 이런 것들을 피해서 약물을 처방했다면 과연 그 소년이 죽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이 나오면서 개인에 따른 맞춤 의학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논쟁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맞춤 의학이나 건강 상식에 대해서 언론에서 다룰 때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예, 우리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들을 보면 마치 어떤 음식이나 의약품 같은 것들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많이들 그런 것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효과뿐만 아니라 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람의 유전 형질이나 이른바 체질에 따라서 또 그 건강 상식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소개해드렸지만 싱겁게 먹는 게 좋다, 혹은 또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좋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강 상식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언론은 다양한 건강 상식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그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른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저염식의 위험성을 다룬 이런 식의 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춤의학 입장에서 다룬 이런 보도들은 적절한 보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런 언론에서 뭐 하나 탁 터뜨리면 그쪽으로 우르르 가서 인기 있는 제품 하다가 그렇죠. 이거 원래는 안 좋대 이러면 다시 또 와르르 이러 몰려가는데 네. 이런 걸 좀 자제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언론에서 이처럼 건강 상식을 전할 때 사람마다 체질이나 건강 상태가 다른 점을 고려해서 세분화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